많이 듣는 질문인데 앱솔루트는 과연 좋은 보드카인가? 스미노프랑 앱솔루트랑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앱솔루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높은 보드카이고 오늘 이제 촬영 전에도 이제 스태프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제 앱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유명한 보드카고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고급 보드카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프리미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트리급이라고 그 미국식 그 마케팅 용어로는 카테고리를 구분할 때 버짓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스미노프라든지 앱솔루트 같은 경우가 버짓 레인지 엔트리급 보드카고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싼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모 술집에 가면 앱솔루트 29,000원 이렇게 커다랗게 붙여놨어요. 그 정도로 가격이 많이 다운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맛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이제 투자를 한다면 정말 좋은 보드카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안 알려져 있지만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뭐 굉장히 좋은 보드카들이 많고요. 또 크래프트 보드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우어 보드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뭐 베를린이라든지 뭐 다양한 도시들에서 만드는 크래프트 보드카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그게 접근성은 좋지만 아주 좋은 그 맛이 정말 훌륭한 보드카는 아니다. 스미노프랑 앱솔루트랑 비교는 제가 보기엔 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주류 회사인 디아지오와 페르노리카가 각각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해요. 근데 사실 마케팅에 있어서는 앱솔루트가 좀 더 한 수 위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고, 요즘에는 그 RTD 보드카가 들어간 칵테일을 아예 음료화되어 있는 레디 투 드링크인 RTD를 좀 더 열심히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 얘기를 좀 더 마무리로 보면 그 술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호불호는 있어요. 하지만 기네스라든지 호가든이라든지 참이슬처럼 이제 카테고리의 맛의 기준이 되는 술들이 있거든요. 앱솔루트가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 기준이 되는 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앱솔루트 보드카 이제 오리지널 블루죠. 얘 이제 가격 레인지가 대략이 어떤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업장 공급가, 소매 판매가, 그다음 미국 현지 판매가, 이걸 보면 아 이런 거 좀 다 알려드려도 되나? 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 현지 판매가랑 한국 판매가의 순위가 같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그 마케팅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는지 이제 보면 아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핀란디아 보드카는 미국 현지에서는 26불인데 한국에서는 마트에서 26,700원에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작년 자료긴 한데, 근데 그레이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35불인데 미국에서는 핀란디아 보드카랑 한 1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한국의 소매가는 엄청 이게 차이가 나죠. 이유가 뭐냐? 그레이구스는 마케팅에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 시락이랑 스미노프랑 주인이 같은 회사예요. 그게 디아지오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 내에서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약간 역할 분담이 다른 거예요. 스미노프는 약간 좀 가정용 플러스 유흥인데도 좀 저렴한 거고, 시락은 굉장히 이제 브랜딩을 좀 세게 가죠. 이제 알맹이에 있어서도 이제 포도로 만들었다는 점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시락은 다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보드카의 한국 내에서의 역할을 보면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처음 진출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위스키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정체성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클럽 문화의 붐, 라운지 문화의 붐이랑 이제 맥을 같이 해서 보드카의 붐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상대적으로 보드카 원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크랜베리 주스나 뭐 이런 거를 타서 이제 먹는 방식으로 많이들 드시고, 그래서 뭐 유튜브도 뭐 보드카 검색하면 보드카 맛있게 먹는 법 뭐 이런 것들만 쭉 있어요. 이제 그만큼 보드카는 뭐 타서 먹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술이고, 제가 추천하는 보드카는 이제 한국에서 구하기는 어려울진 모르겠는데 아우어 보드카라는 보드카를 추천을 드려요. 마케팅 프로젝트로 각 도시를 돌면서 이제 그 도시의 그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드는 보드카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저 실제로 맛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맛도 훌륭하고, 그 이제 도시마다 뭐 아우어 보드카, 아우어
베를린, 아우어, 암스테르담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보고 뭐 강서 맥주라든지 해운대 맥주를 만드는 거에 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도시를 이제 그렇게 하겠다.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영감을 받고 그래서 이제 아우어 보드카를 드셔보시는 걸 구하실 수 있으면 추천을 드리고 보드카 마시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뭘 타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보드카는 샷으로 느끼고 그 뒤에 여운 딱 먹으면 빈속에 먹으면 이제 막 찌릿찌릿하면서 뭔가 이게 좀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 아 이제 술로 빠져드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 느낌 자체를 즐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술을 땡기는 얘기 좀 해볼까요? 그 보드카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저는 그래요. 일단 보드카는 이제 냉동실에 넣어도 얼질 않거든요. 이게 도수가 높아서. 그래서 그냥 냉동실에 보드카 하나를 그 생각 없이 넣어놨다가 진짜 열받거나 이런 금요일 밤 친구들한테 약속이 까인 금요일 밤 아니면 회사에서 엄청 이제 시달림을 받은 금요일 밤 냉동실 열었는데 보드카가 있네? 엄청 차가워. 걔를 잔이 없으면 소주잔이라도 딱 담아갖고 한 번에 팍 털어 넣는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보드카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쉽게 그 구할 수 있는 보드카는 물론 앱솔루트겠죠. 뭐 스미노프도 있겠고. 근데 요즘 들어 저는 이제 단지카 보드카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되게 이제 진열이 세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병을 보시면 브랜드 이름만 크게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단지카 보드카 한 병 사서 냉동실에 넣어둬 보세요. 단지카 보드카 광고는 또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그 보드카의 일반적인 이야기와 대표적인 보드카인 앱솔루트의 브랜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하하하하.